그 도파민 중독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와 유사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집중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저는 이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제의 건강 이슈만을 찾아 팩트만 알려드립니다. 아프지마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강다은입니다. 강당 기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뭡니까? 네, 선배 혹시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디지털을 끊는다. 뭐 이런 개념이죠?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 이제 디지털 도파민 중독에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과도한 도파민으로 인해 집중력 저하나 스트레스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디톡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데 나는 이 디지털 기기가 주는 그 도파민 중독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망할 수도 모른다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자,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실 신원철 연세 서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원철입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도 뭐 중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심각한 거는 이제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서 지금 어떤 문제들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기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의력과 자기조절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자극이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니까 현실에서는 집중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인내심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성 발달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또래나 가족하고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 조절이나 공감, 갈등 해결 능력 같은 걸 배워나가야 되는데요. 디지털 기기는 그런 관계적인 학습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아주 어린 얘기인데 네. 그 카트에 태워놓고 디지털 기기를 앞에 놓고 애가 이건 보고 있더라고. 네. 나 저래도 되나 싶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렸을 때 이게 노출되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저도 눈을 떠서 핸드폰부터 보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잠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용물을 휴대폰으로 보는 세상인데 이게 과사용이다, 아니다, 혹은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을까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기능 손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경우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에 기능 손상이 있느냐, 인간관계에 기능 손상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그 나이 때에 필요한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구 관계, 공부해야 될 거, 또 수면, 놀이 활동 이런 기능들이 손상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잠이 늦어지고 기계를 내가 그만두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질병 수준의 디지털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잘 유의 있게 좀 들어야 될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갖고 노는 걸 더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이걸 보느라고 잠을 안 잔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직 그럼 몇 살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마트에서 네. 보여주는 거 네. 말씀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아이를 쉽게 보육하기 위해서 2돌 전, 3돌, 4돌 전부터도 그걸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는 부모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경각심을 안 갖게 되죠. 2살 이전에는 아예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WHO에서도 이제는 2돌 이전에는 아예 노출시키지 않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기부터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되면 아주 장기적인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뇌 발달은 특히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력 이런 걸 담당하는 전두엽이 이 시기에 어떤 자극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반복적으로 빠르고 강한 자극을 주는 영상에 노출되면 뇌는 그런 자극에만 반응하게 조건화되기 쉽습니다. 유아기에는 보여주는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함께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학습이라는 게 자기 감정을 자기 조절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애가 성적도 안 좋아지겠네 나중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유튜브에 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네. 자료는 좀 그래, 보여줘도 그거 좀 괜찮나요? 애매하네. 그럼 그 부분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나오는 유아용 콘텐츠는 단순히 단어 반복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노래나 스토리텔링 통해서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의 자극도 주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기가 줄 수 없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시간으로 감정을 동반한 인간 상호작용을 아직은 모방할 수 없거든요. 질 좋은 자극인 경우에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질 좋은 교육용 영상조차도 부모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너 이거 봐라. 그리고선 나는 딴 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보고 그래서 이거 이게 보니까 중요하네. 어때? 네. 결과적으로 이 핵심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액션이군요. 그렇죠. 서로의 표정과 대화와 이걸 보면서 서로 교류하는 거. 실시간의 교류. 실시간의 교류. 근데 네. 디지털 기기는 일방적인 자극만 주는 거니까 네.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모님들이 보육용으로 디지털 기기를 쓰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나 대신에 애를 좀 봐주게. 디지털 보모라는 표현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육용으로 쓰지 디지털 보모란 말이 네, 있어. 네, 네. 보육용으로 쓰지는 핵심은 않으셔야 상호 교류. 네. 상호 교류. 응? 그러면 아이들한테서 가장 중독성 있는 콘텐츠는 어떤 거?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콘텐츠 중에 중독성이 제일 강한 게 짧고 빠르게 전환되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쇼츠, 릴스, 틱톡 이런 거죠. 그 나도 그래요. 오늘 네. 보고 1시간 보고 있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강한 자극을 주고 또 끊김없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뇌가 끊임없이 다음 자극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정 자극이 강한 콘텐츠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게임,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이런 유튜브 자극들이 있거든요. 이런 콘텐츠에 자주 노출되면 또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 되면은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때 뺏으려고 그러면 몸싸움까지 가기도 하는 겁니다. 요새 청소년 ADHD도 참 네. 문제라고 하는데 ADHD의 원인 중에 하나도 또 이런 디지털 도파민 중독일 수 있다 그래. 이런 얘기도 아,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디지털 과사용 디지털 의존이 ADHD를 유발하느냐 아니면 ADHD는 별도로 생긴 질환이냐? 예, ADHD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신경학적 요인이 기반이 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디지털 기기 사용이 ADHD를 직접 유발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 ADHD와 유사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관련된 행동 문제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DHD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예. 디지털 중독에도 혹시 약물 치료 같은 게 하기도 하나요? 이 약 하나리면 디지털 중독이 뿅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건 아직 그런 없는 약은 건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일단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정신과 진단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기존에 ADHD가 있어서 참을성이 없어서 더 디지털 중독에 빠진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하게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저질환인 ADHD를 치료해 주는 게 옳을 거고요. 또 디지털 중독이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 손상이 되어지면 2차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화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 우울 불안은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치료를 하면서 같이 디지털 중독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런 스마트폰 과사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의학적으로 좀 어떻게 치료하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의학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려면 금단 증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대신에 우리가 그럼 어떤 걸 하게 해야 되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용을 제한하면 강한 반발이나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단 증상인데요. 그럼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찾으러 다니듯이 친구 거 그렇죠. 빌리고 막 친구 거도 당근에서 빌리고? 중고폰 네. 사고 막 이런 거 몰래 자기가 네. 사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약물처럼 생리적 금단은 아니지만 이미 자극에 의존하는 패턴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극복하기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절제만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기기 사용 줄이는 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오히려 아이가 사람보다 기기가 더 편해 이런 식의 편견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기 사용은 줄이지만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정서적 연결은 오히려 단단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 이제 기기 껐지? 지금까지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하지 말고 그래 게임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산책할까? 이런 식으로 기기 없는 시간도 충분히 즐겁고 따뜻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야 이거 어렵다. 어? 네, 진짜 어려워요. 부모가 노력을 해야겠네. 예. 일단 부모가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과 의존증으로 아이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경각심을 갖고 네.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돼. 예. 그리고 관찰하고 디지털 기기 과사용 때문에 이렇구나.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예. 그것을 같이 사용을 줄이는 식으로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디지털 기기의 대안으로 종이책이나 다시 인쇄 매체 같은 것들이 아날로그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종이책이 디지털 과의존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종이책은 즉각적인 자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 콘텐츠들은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는데 종이책은 독자가 능동적으로 페이지를 넘기고 문장을 따라가고 맥락을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이 주의 집중력, 언어 이해력,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자극해 줍니다. 또 둘째로 종이책은 정서적으로도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전자기기와는 다르게 화면에 빛이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의 신경계에 훨씬 덜 자극적이고 따뜻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경험의 통로로서 종이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이책 그 안에 더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나는 그래서 신문도 종이 신문으로 보라고 나요. 사람들. 아, 예. 신문을 보면서 뭔가 좀 생각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종이 신문을 열심히 봐요. 조선일보를. 맞습니다. 어린이 소년 조선일보를 소년 열심히. 소년조선일보. 저는 열심히 봤는데. 네. 근데 이렇게 이미 영상이나 게임 그런 자극적인 그런 화면에 노출된 아이들이 종이책으로 좀 회귀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고전, 교양서적 이런 걸 권하지는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장르 소설, 판타지 소설, 웹소설 같은 흥미 중심의 스토리텔링 콘텐츠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보시기에는 야 이런 가벼운 소설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미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이제 이야기 속에 몰입하고 재미 느끼는 경험을 회복하게 되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옮겨갈 수도 있게 되죠. 기기를 통하지 않은 서사적인 즐거움을 다시 인식하게만 되면 그 다음에는 종이책으로 들어가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좋아하게 만들면 이제 종이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보면 다 디지털 교과서도 네. 많이 나오고 전자책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디지털 교육 자료나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아, 이게 전자책도 분명히 책은 책이니까요. 네. 잘만 활용하면 좋은 독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기는 한데요. 특히 뭐 휴대성이나 접근성 이런 데서는 전자책이 훨씬 편리한데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는 뇌의 발달, 감각 자극, 몰입 경험의 측면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글자를 보고 이해하고 몰입하는 방식이 진화적으로 우리 뇌 기능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다는 건데요. 벽화, 상형 문자, 양피지, 종이 네. 인쇄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종이 위에서 정보를 구조하는 경험에 이미 뇌가 수천 년 동안 적응해 왔거든요. 그렇지. 그 유전자가 다 예. 물려받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디지털 화면을 통해서 글을 읽기 시작한 역사는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뇌는 종이 기반 자극에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유전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건화, 컨디셔닝이라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종이책을 맨 처음에 읽기의 맥락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면은 대체로 읽기가 아니라 놀이, 영상 시청, 게임 같은 자극적인 경험의 맥락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텍스트를 읽더라도 종이책을 딱 볼 때는 뇌가 읽기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자책을 볼 때는 이 화면을 보면 뇌가 말대. 무의식적으로
놀이나 시청의 맥락으로 반응하거든요. 말대 말.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읽는 보는 게 거죠. 아니고. 네. 그래서 주의 집중이나 감정 몰입의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보는 거하고 읽는 읽는 게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네. 아이들이 읽게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종이책이 훨씬 효과 있는. 네. 전자책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이의 뇌를 깊이 있게 자극하고 감정 이입 능력 등을 키우는 데에는 종이책이 아직은 더 적합한 도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자책보단 종이책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책을 넘기면서 이제 느끼는 감각 그리고 향기도 전 좋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읽는 경험이나 부수적인 그런 감각을 깨우는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예, 청소년기는 우리 감정이 섬세하고 마음의 파동이 큰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종이책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뿐만 아니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안정시키고 내면을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정서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기 시절에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동화를 들으며 잠들던 경험이 있거든요. 엄마가 그림 속 동물을 짚어가면서 이름을 알려주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던 그런 기억들이죠. 이런 경험들이 대부분 우리 몸의 안목기억, 몸의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안목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떠올릴 수는 없어도 비슷한 감각이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기억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서도 종이책을 펼치는 순간 그 감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고 연결된 느낌이 듣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가 종이책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의 바탕이죠. 요즘처럼 마음도 불안하고 자극 넘치는 시대에 이런 조용하고 반복적인 감각 경험이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춘기에 좋겠네요.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예, 사춘기를 위한 부모의 큰 투자 같은 거죠. 아이가 지금 디지털 의존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거기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하루에 몇 분이나 투자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약간 좀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책을 읽어도요. 혼날까 봐 억지로 책 읽는 아이는 그 강제력이 사라지면 금방 디지털 자극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일주일에 30분만 읽더라도 이야기가 재밌네. 감정이입이 재밌네? 그렇게 즐거움을, 스토리텔링의 즐거움을 느껴본 아이는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읽기의 경험이 재미있고 편안하고 하고 싶은 느낌과 함께 연결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재밌는 시간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책 같이 읽으면서 책 속 주인공에 대해서 농담도 주고받고 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땠어?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가벼운 시간들이 아이한테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면서 종이책을 또 읽히면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회복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 문제를 둘러싼 부모 자녀 간 갈등, 신뢰 단절 이런 관계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가족 상담이나 부모 자녀 관계 회복 중심의 심리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인 것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함께 겪고 네. 있는 어려움이거든요.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치료는 단지 아이를 고치는 일이 아니고 아이와 가족이 다시 함께 소통하고 연결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실태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종이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중독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말 그대로 단순히 의지만으로는 조절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번 패턴이 고착되면 회복도 쉽지 않고 시간과 관계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고 그 출발은 아주 어릴 때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종이책 한 장을 넘기는 시간,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사람이 더 좋구나, 이야기 듣는 게 편안하구나, 이런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경험이 되죠. 특히 종이책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속도로 감정을 따라가고 몰입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을 열어주죠.
빠른 화면과 자극에 익숙한 시대일수록 조용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갖는 아이는 자기 안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보다 오래가는 힘이고 결국 아이를 사람과 현실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서적 교류를 많이 해라. 이런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좋은 말씀 해주신 신원철 연세서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지마 연구소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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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